다음은 우리가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생각 코딩 단권화 훈련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 누가 했죠? 제가 객관식으로 문제 드릴게요. 1번 플라톤, 2번 아리스토텔레스, 3번 탈레스, 4번 소크라테스. 누가 먼저 말을 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소크라테스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탈레스가 이 말을 처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격언은 이 격언은요.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도 있는 말인데요. 학습에서 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메타인지라는 말과도 대칭이 됩니다. 이 메타인지는 상위 1%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아주 쉽게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 이게 협의의 메타인지 개념이고요. 광의 메타인지는 그걸 넘어서 나의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고 평가 능력. 네, 이 능력까지 있어야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메타인지는 노력을 통해서 향상이 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IQ와 성적 간의 관계는 25%. 하지만 메타인지와 성적 간의 관계는 4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인지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EBS 학교란 무엇인가 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었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 내가 예상했던, 기억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고 예상했던 그 단어들과 내용들과 실제로 답이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학습법 전문가분들이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말하는 공부법, 두 번째 셀프 테스트, 세 번째 요약 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걸 잘하면 이걸 통해서 메타인지가 향상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말 잘 못하고 싶은 학생들 있나요? 그게 어려운 거죠. 셀프 테스트 하기 싫은 건가요? 읽을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약 정리. 잘하고 싶은데 뭐가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코넬 노트법 다들 들어보셨죠? 노트 필기 방법으로 유명한 코넬 노트법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댓글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댓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 반 학생들 다 코넬 노트법 쓰는데 다 공부 못한다." 또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못 쓰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학생들이요. 즉 노트 필기 방법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거기에 적는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더 먼저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이 세 가지 방법 중요하지만 이거는 인출의 행위잖아요, 인출. 인출을 통해서 우리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인출이 먼저예요, 부호화가 먼저예요? 그쵸. 부호화가 먼저죠. 저는 그래서 이 부호화를 잘할 수 있는 이 방법으로 집중한 거고 그거 중에서 바로 이 구조화가 돼야 진짜 우리는 메타인지가 향상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화가 뭐냐? 네, 범주화보다 더 상위의 인지 능력인데요. 범주화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묶는 정도라고 보면 구조화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서 재구성하는 과정이에요. 즉 교과서가 있다. 교과서 내용을 그냥 있는 내용대로 범주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교과서를 만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구조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진정한 단권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래 교과서 내용을 노트 필기해 보세요." 라는 제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는데요.
대부분 노트 필기와 요약 정리라는 개념을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요즘 학생들은 더 못해요. 왜 못할까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뭘 줘요? 학습지를 줍니다. 학습지. 근데 그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누가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이 요약 정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의 요약 정리 능력 요즘 상당히 부족한데 그 능력이 선행되어야 이 구조화 능력, 강과 능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의 제목 뭘까요? 유럽 음식? 유럽 음식이라고 잡는 순간 문제점이 발생되죠. 여기에는 뭐만 나왔어요? 몇 개 나라만 나왔어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유럽 음식이라고 제목을 잡는 거는 아까 과일과 채소를 합쳐 가지고 식물이라고 하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더 구체적인 제목을 달아줘야죠. 그쵸? 즉 이 내용을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 대표적인 유럽 음식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단락의 범주를 만드는 연습.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걸 있는 그대로 베껴 쓰면 안 돼요. 이걸 있는 그대로 베껴 쓰는 학생들은 수행 평가를 하더라도 리포트를 쓰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쓰더라도 짜깁기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진정한 요약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요약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제 논문의 제목도 고려대학교 석사 논문 자체도 요약하기와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한 생각 코딩에 대한 학습자 인식 분석이라는 논문이에요. 네. 여기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소시지의 뭐예요? 그쵸. 주재료잖아요. 주재료. 또 고기를 곱게 가는 거, 동물 창자에 넣는 거. 이건 소시지의 뭐예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만드는 법이라고 하겠죠. 틀렸나요? 맞죠? 그것도 맞는 겁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들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레시피다, 뭐 조리법이다. 네, 그렇게 저희 생각 코딩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논리와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오히려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이탈리아 파스타에서 스파게티는 뭐예요? 대표 음식이죠. 네, 이 내용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때요? 이게 진짜 요약 아닌가요? 학생들이 이 능력을 꼭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능력을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노트 필기, 요약 정리, 단권은 잘 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학생들이 창의적인 학생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재료 조리법. 독일 소시지에는 주재료 조리법이 있죠. 스위스 퐁듀에는 주재료 조리법 식사법이 있죠. 파스타에는 주재료 조리법 대표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창의적이고 상위 0.1%가 되려면 여기서 빠져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누락된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는 대표 음식이 없죠. 식사법도 없죠.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4개로 채워 넣으면 그거야말로 우리는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또 진정한 단권의 작업을 만들 수 있겠죠. 즉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요약을 했다.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찾아봐. 동영상 찾아봐. 그리고 완벽한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논문 쓰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10권의 책, 20권에 있는 책을 하나로 합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융합적인 인재가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학생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성장해서 현재 각 분야에 각 과에서 아주 우수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고 이 정도의 결과물들은 한 달 안에 다 가져요. 단락을 이렇게 구조화시키는 능력은 다 가집니다. 제가 여기에 머무르겠어요? 아니죠. 저희 코치님들과 함께 어떤 훈련들을 하냐면 바로 이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제가 한번 결과물들을 보여드려 볼 건데요. 이 학생들이 교과서를 단권화시킨다, 구조화시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보여드려 볼게요. 진짜 이거는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정말 극대화시키고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봐보세요. 이게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치동에 있는 학생이 이렇게 자신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자신만의 구조화로 만들어낸 겁니다. 학생들이 정말 재밌어요. 이 작업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놀래요. 하면서 저절로 기억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그리고 코치님들은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리고 이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화면 공유가 되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협업이 돼요. 학생들이 하는 과정을 보면서 계속 바꿔줍니다. 피드백 해줘요. 요즘은 이 2015 개정교육과정 자체부터가 우리가 역량교육이에요. 지식을 달달 암기하는 교육.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정말 제대로 된 학생을 키워내려면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갖는 학생들 그리고 창의적인 학생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달달달 암기하는 교육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교육 방식도 미래 교육에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재밌겠죠?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도 많이 접목을 하고 그리고 속도도 되게 점점 빨라져요, 학생들이. 왜? 종이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니까. 그리고 어머니들,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야.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Z세대라고도 합니다. 즉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이런 학생들에게 옛날같이 그냥 종이로만 공부해라. 맞지가 않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미래 교육에 맞는 에듀테크 기반의 학습을 해야 그 학생들에 맞는 공부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디지털 기기, 원격 교육 방식들 그리고 다양한 스마트 교육의 방식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합니다. 네. 또 저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거냐. 교과서에 구조하는 거를 넘어. 그거는 기본이야. 공부 잘하는 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그다음부터는 뭘 해요? 수능 지문도 구조화시키고 책도 구조화시키고 심지어 행정고시 지문, 로스쿨 지문까지 저렇게 구조화시킵니다. 네. 이처럼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네. 이거야말로 저는 진짜 공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능력을 꼭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는 학생들 그리고 미래에 맞는 그런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교육, 이 생각 코딩을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하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주식 교육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다음은 저희 오미나 대표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